조촐하게 수업을 하겠구만. 자, 퀵테부터 한번 봅시다. 자, 퀵테 1번 보시면 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지점이 이제 A, 여기를 B, 여기를 C, 그리고 여기를 D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지금 5, 10, 20이네요. 자, 여기가 5옴, 여기 10옴, 20옴, 그리고 이쪽으로 3A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C점의 전위. 자, 요것이 몇 볼트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요거? 접지라고 했죠? 접지가 있으면 요 D점이 몇 볼트가 된다? 몇 볼트 된다 그랬어요? 0볼트. 요걸 0볼트로 일단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만약에 10볼트야 라고 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전위차는 우리가 알아요. 전위차는 몇 볼트입니까? 10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요 지점의 전위는 얼마냐 또는 이 지점의 전위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높이 있죠. 높이 10m 차하고 10m는 다른 거죠. 그죠? 높이가 10m 차이가 난다는 의미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m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100m면 여기는 110m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높이 차는 전위 차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비유를 했을 때 높이, 어떤 특정 지점의 높이가 전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0인지 여기가 110이고 여기가 100인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점의 전위 또는 이 지점의 전위 이런 거 전위를 알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점이 필요하다?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접지점을 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회로의 접지점이 보이면 아, 거기가 0볼트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볼트. 그럼 여기를 0으로 잡아오시면 됩니다. 요만큼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요만큼이. 왜 이만큼이 다 0이에요? 전류가 흘러서 저항을 지나가야지만 전위차가 발생되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3A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여기 전위차는 몇 볼트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여기가 V는 IR이니까 30볼트가 돼요. 30볼트.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요 D 지점이 0볼트면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다 0볼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건너 오기 전은 전부 다 30볼트가 되겠네. 그럼 여기 30볼트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은 전류가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전류 안 흐르죠? 전류 안 흐르는 이유는 전위가 같기 때문에 안 흐려요. 만약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는 여기가 높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도 다 뭐가 된다? 등전이가 된다. 등전. 그래서 얼마가 된다? 플러스 30이 되는 거야. 플러스 30. B도 플러스 30. C도 플러스 30. 플러스를 붙여준 이유는 0V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만약 B를 접지점으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이해가나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은 플러스 30V.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워도 되겠죠? 자, 이거 플러스 30인데. 자, 2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그 다음에 가운데 O. 이렇게.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 선 한 개 있죠. 여기서 여기 선 한 개, 선 한 개, 뭐 이 선 한 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항 R인 도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항 R. 자, A에서 들어와 가지고 C로 나간다. 자,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간다. 그랬을 때 요 합성 저항이 얼마가 되겠느냐? 합성 저항. 이거 물어봐. 예? 자, 전부 다 RR입니다. RR.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등전이를 찾습니다. 등전이. 자. 등전이 지점을 찾아서 회로를 새롭게 구성을 한다든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이쪽으로 전류가 가고 이쪽으로 전류, 대칭으로 가겠죠. 동일한 값이. 그럼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전위가 어떻다? 같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을 때 각각 전압 강화가 동일한 값을 이루는 지점이 또 여기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즉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등전이가 되는 등전이. 등전이시죠. 이해 갑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회로예요? 이 회로와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저항 R, 저항 R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고, 그럼 다시 이 그림이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것과. 또는 저번 시간 수업 시간에 해줬던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면 E하고 F 지점이 여기 있고, 그 두 가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 O,
D 이런 지점인데 몇 가닥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다.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GH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림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 그림입니다. 요 위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요 그림이요.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C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이 요 그림 동일한 그림. 저 그림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저항 자체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R이기 때문에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동일한 것들은. 그죠? 그럼 여기 합성 저항은 2분의 R, 여기는 4분의 R, 여기 병렬 4분의 R, 여기 2분의 R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이것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가 합쳐지면 2분의 R이니까 2분의 R이 총 3개죠. 그래서 합성 저항은 얼마? 2분의 R이 총 3개. 2분의 3R.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 구성만 제대로 잘 보인다라고 하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병렬로 RA, RB, RC를 같은 전원에다가 딱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량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열량비는 자, Q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전력에 비례해요. 전력에. 그 전력은 지금 R분의 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가 다른데 요게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전압이 다 같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열량비를 물어봤으니까 다른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열량비는 무엇에 비례한다? R에 반비례하는 거죠. R에. 그래서 QA 대 QB 대 QC는 얼마니? 라고 하면은 그냥 저항값을 이렇게 반비례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니까 철이 저항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퀵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우리 봅시다. 자, 일단 54페이지 우리 저번에 1번까지 하고 2번, 3번을 안 했었죠?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53번부터 해보죠. 자, 54번부터 한번 가보자. 54번에 2번, 3번. 자, 요거를 입체적으로 든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자,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저번에 풀었었고 2번 한번 봅시다. A로 흘러 들어가서 C로 나올 때 합성자. A로 들어가서 C로 나올 때 합성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등전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이쪽으로 갔을 때, 자, 먼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와 여기는 등전이가 되겠죠. 그죠? 딱 절반만큼 갔으니까. 그 다음, E로 간 다음에 F로 간 거하고, E로 간 다음에 H로 간 거. 이 둘은 등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F와 H는 결국 뭡니까? 이 회로에서 딱 절반 간 겁니다. 절반. 절반 갔기 때문에 얘네들도 B, D도 절반 간 거죠? 절반 갔기 때문에 등전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이 지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등전이가 되는 거예요. 등전이가 B, D, F, H 여기가 다 등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A부터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E가 일단 먼저 나오죠. 자, E. 그럼 E로 가는 거는 선 하나밖에 없죠. 그죠? E로 가는 건 선 하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전의 지점인 B, D, F, H가 있을 때, 자, E에서 가는 것은 두 개입니다. E에서 가는 건 두 선. 그죠? 이거랑 이거밖에 없죠. 자, 그런데 A에서 또 등전의 점으로 가는 게 있죠. 여기,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네요. 맞죠? 그럼 이제 그 뒤는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G, G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C. 요런 회로가 되는 겁니다. 요런 회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가 R이기 때문에 요 R. 그럼 요거 병렬이기 때문에 2분의 R입니다. 그죠? 2분의 R하고 여기가 R이니까 요거 R이죠. 직렬로 하면 2분의 3R이죠. 그럼 여기 절반만 해볼게요. 절반만 하면 R 2분의 3R R 요 병렬이죠. 그죠? 요 이제 병렬 연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병렬 연결. 그러면 R분의 1 더하기 3R분의 2 더하기 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3R분의 3, 6, 8이네요.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합성장이 8분의 3R이 돼요. 8분의 3R. 그죠? 그럼 8분의 3R. 그럼 이쪽도 똑같이 8분의 3R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거 2배 해주면 전체 합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2배 해주면 4분의 3R. 요게 되겠네. 이해되니? 요게 이제 54번의 2번입니다. 54번의 2번. 자, 그 다음 54번의 3번 보세요. A로 흘러 들어가서 이번엔 G로 나온답니다. 자, 여기다 하나 다시 그래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G로 나온다. G로 나온다. 여기 3번. 자, 이러면은 중간 지점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등전이가, 자, 보세요. A점까지 왔어. 여기 쫙 들어왔어.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쪽으로 한번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느냐? 얘네들 등전이가 되는 거야. 그죠? B, D, E가 등전이가 된다는 거야. 전압 강화가 한 번씩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전이에서 다시 전압 강화가 C 일어났죠? 그죠? 그 다음 여기 한 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일어나죠? 그 얘기는 여기 C, H, F, CHF.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CHF도 등전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CHF도.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지점, 그 다음에 B, D, E 지점, 자, 그 다음에 C, H, F 요 지점, 그리고 G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이 등전이로 가는 선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이렇게 3개. 그죠? 자, 그 다음 요 등전이에서 다음 등전이 지점으로 몇 개가 가고 있느냐? 몇 개가 가고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맞나? 5개 맞죠? 그죠? 다시. B에서 C.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이네요. 그래서 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전이 지점에서 G로 가는 건 3가닥이죠? 3가닥. 그래서 대칭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럼 이게 각각 R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3분의 R. 여기는 5분의 R. 여기 3분의 R이죠?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15분의 얼마야? 6이고 여기에 3, 5, 15 3, 잠시만 계산이 안 되냐. 자, 이게 5죠. 잠시만 5, 3 13이네요. 아니, 아닌가? 계산이 안 되냐. 15분의 5R 플러스 3R 플러스 5R 맞죠? 그러면 15분의 13R이네. 잠시만. 여기 선이 하나 6개구나. 이게 5개가 아니네. 아, 요 선이 있구나. 요 선을 안 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아, 여섯 개구나. 그러면 여기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여섯 개입니다. 그러면 3분의 R, 그 다음에 6분의 R이네요. 3분의 R.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를 곱하면 되니까 4네. 4고 5. 6분의 5R이네, 그냥. 그죠? 요게 되겠네요. 6분의 5R. 자, 됐죠? 그래서 등전이 점을 갖다가 잘 찾은 다음에 거기 연결되는 선들만 잘 헤아려 주시면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겠다. 입체적인 도형에서도. 알겠죠? 자, 그 다음 저기 53번으로 가봅시다. 저번에 53번 안 하고 넘어왔죠? 자, 53번 보시면, 자, 저항값이 R로 동일한 저항이, 자, 무한히 연결입니다. 그거를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무한히 연결. 무한히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있고. 자, 여기 A고, B. 지금 이게 무한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합성저항을 구하는 건데, 요걸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지 R. 그럼 나머지 이제 얘네들은 스몰 R, 저항이 스몰 R이에요, 다. 스몰 R, 스몰 R, 스몰 R, 막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요 부분 있죠? 이만큼의 합성 저항을 뭘로 두느냐 하면, 그냥 R로 둡니다. 무슨 뜻이냐면, 무한히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성 저항을 우리가 R로 뒀잖아. 라지 R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요거 뺀 거죠. 요거 3개. 요거 3개 빼도 이거 합성 저항하고 크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무한히 가고 있으니까. 무한히 가고 있는데 뭐 이 3개가 빠졌다고 해서 R 값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를 R로 잡고 우리가 얘네들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합성저항 전체는
large R일 거야. 그지? 이거 다 합하면 large R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보자. 이 회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A, 여기를 B로 본다라고 하면, 요게 R, 요거 R, 요 R, 요 R이 각각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얘라고 쳐보면 결국 여기 있는 이만큼 합성한 저항 있죠? 얘가 뭡니까? 이거라는 거지. 얘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합성저항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이제 2R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합성저항하면 얼마입니까? 합성저항하면 R분의 1 더하기 스몰 R분의 1. 그러면 large R, 스몰 R분의 스몰 R 플러스 large R이니까 이거 역수취해주면 large R 플러스 스몰 R분의 large R, 스몰 R.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전개를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전개를 보자. 자, 요 넘어가서 이쪽에다 좀 크게 할까? 자, 요 지우고. 자, 요거 이제 넘어가면 플러스 ER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R 플러스 R분의 R. 자, 그러면 R 제곱 플러스 large R, 스몰 R 마이너스 large R, 스몰 R for ER. 그죠? 그러면 약분되고 R 제곱은 2R 스몰 R 플러스 2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2R의 스몰 R 플러스 R제곱이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가 요게 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large R을 X라고 치면 자, 여기를 2 small r, large R. large R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 근해 공식에 넣어 볼게요. 그죠? 그러면 R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R은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되니? 2A분의 그죠? A가 얼마야? 1이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면 플러스 2r, 그죠? 근의 공식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개수들입니다. 이거 알죠? 이건 알죠? 그대로 넣어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요게 b 제곱이니까 4r 제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ac,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4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8r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2분의, 자, 이게 12r 제곱이니까 10이면은 2 루트 3이죠? 그죠? 다음에 r 제곱은 빠져나오니까 r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r은 얼마냐? 자, 이거 약분되니까 r 뽑아내면 1 플러스 루트 3, 그죠? 요거 또는 r에 1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될 거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중에 뭐만 된다? 요거는 안 되겠죠? 요것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게 0보다 작은 음수죠. 그죠? 합성 저항이 음수로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걸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55번 가봅시다. 자, 55번은 뭐냐면, 같은 질량의 액체 A, B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저항이 R인 또는 2R인 니크롬선을 담궈 놓고, 니크롬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니크롬선의 열량 때문에, 액체가 온도가 변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A와 B의 온도가 변했으면 그것을 비교를 해봐라. 온도 변화를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액체 A와 B의 비열비를 줬다. 비열비까지 줬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조하나, 그 영상 잘 나오고 있지? 안 꺼졌지? 네. 자, 그러면 요건 보세요. 먼저 회로의 형태부터 잡아봅시다. 자, 지금 이 형태입니다. 회로. 나머지는 뭐 필요 없죠. 그럼 이게 이제 2R
그 다음에 R, ER. 여기가 R, ER이고, 저항입니다. 저항이. 그 다음에 AB. 여기가 액체 A, B, A, B.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일단,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열량이 나오려면 소비 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소비 전력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야 된다. 근데 요 관계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전압비를 알 수가 있어요. 전압비를. 전압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압비. 저항하고 전압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이용을 해보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A, B, C, D 이걸 구해보자는 거예요. 요게 지금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c, d 관계를. 자, 먼저 보시면 이거 가지고 다 한 다음 나중에 비열비에 따라서 얘네들 액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 두 개 합성을 하면 ER이 되겠죠. ER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가 R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여기 ER이고 여기 R로 되겠죠. 그럼 전압은 자, 여기가 만약에 그냥 2V로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2V만큼 걸리면 여기는 얼마? 당연히 V만큼 걸리겠죠? 맞나요? 4V로 할 걸 그랬나? 어쨌든 자, 이렇게 2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V. 자, 여기는 V이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V가 되겠네요. 여기가 2분의 V. 여기가 V. 이렇게 전압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우리 요거 PA 대 PB 대 PC 대 PD를 구해보면 자, 봅시다. 얘가 ER이죠. 그죠? ER분의 V가 2V란 말이야. 전압이. 그러면 2V의 제곱. 요거 때, 자, 얘는 저항이 R이야. 그리고 전압이 2분의 V란 말이에요. 2분의 V. 요것의 제곱. 옆에 거 똑같죠? C도. 그 다음 밑에 건 ER분의 그 다음에 전압이 V니까 V제곱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위에가 4V 그러면 이거 2V니까 2V가 되겠죠? R분의 2V 제곱.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4V 제곱이니까 4R분의 V 제곱. 그럼 옆에 것도 4R분의 V 제곱. 자, 여기 2R분의 V 제곱. 자, R분의 V 제곱은 다 없어지면 자, 여기가 4를 다 곱해주면 여기에 8이죠. 여기는 1, 여기 1, 여기 2가 되겠네요. 이게 전력비입니다. 전력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느냐 하면
비열비. 자, 비열비가 A 액체 대 B 액체가 1대2라고 했거든. 근데 온도 변화하고 비열은 어떤 관계입니까? 온도 변화. 반비례하죠. 우리 이 식 알죠? C는 M 델타 T분의 Q.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자, 비열비를 알고 있으니까 온도 변화비는 델타 T는 2대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A 액체, 요 A 액체죠. 그럼 여기다가 2를 해주자. 곱하기 2. B는 1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1. 그 다음 C, A 액체니까 2로 해주고. 그 다음 D는 B 액체니까 1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6대 1대 2대 2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56번은 니네 할 수 있겠다. 이거는 한번 해봐라. 56번은 쉬운 문제다. 해봐. 다 풀었어요. 조하나, 1번이 얼마 나오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6A 나왔어요. 6A 맞습니다. 네. 왜냐면 I는 V분의 P로 하면 되죠. 그죠? 전압분의 전력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전력을 다 계산한 다음에 전압 200V에다 꽂았기 때문에 그거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스위치를 닫으면 열었을 때 비해서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형광등 하나를 더 켰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전체 저항은 낮아져야 되겠죠. 감소. 왜?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 더 되면은 전체 저항은 감소하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220V에 만약에 우리 꽂아 쓴다. 여기에서 이제 200V에 꽂아 쓰는 거니까 그게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전자제품이 하나 더 사용되기 때문에 전류가 더 증가해야 되겠죠. 왜? 전체 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류는 증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 전력도 결과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소비 전력이 올라가니까 내가 전기세를 나중엔 더 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서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가봅시다. 57번.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딱 봐도, 이거, 원운동이고, 그 다음에,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일 때 받는 힘은 뭡니까? 무슨 힘이에요?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봐봐.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일 때 받는 힘. 이거 뭐였어요? 이거. 어? 저거 뭐였어요? 로렌츠의 힘이죠. 네. 로렌츠. 기억나요? 자, 그 딱 보자마자 이게 느낌 와야 돼요. 아, 원운동이니까, 그죠? 구심력이 필요한데 그 구심력으로 뭐가 쓰였다? 로렌츠의 힘이 쓰였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자의 질량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원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표를 보니까 여기가 요 지점이 마이너스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L. 그러면 Y축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구나. 길이가 L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 이쪽으로 입사를 시킬 때 45도로 입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45도. 이런 어떤 특정한 값들을 줬죠. 그랬더니 여기로 들어올 때 몇 도로 들어왔다? 45도로 V의 속도로 들어왔다. 그럼 무슨 운동이겠어요, 이거? 등속원 운동이라고 하면 이 V로 나가서 V로 들어서 V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심력은 뭐다? 로렌츠의 힘이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쫙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실제로 이쪽으로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세요. 자, 요게 BI, 요게 F죠. FBI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게 플러스 전하죠. 전하가. 그러면 봅시다. 자기장이 있죠. 어디로 가는 거냐? 야, 이게 맞냐? 맞냐? 안 돌죠? 그림상으로. 그림상으로 돌아? 전하량이 Q인데, 물론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죠? 안 알려주긴 했는데, 만약 플러스라고 하면, 이 그림이 잘못된 거죠? 맞나요? 안 돌죠? 안 돌죠?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되면 이게 돕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Q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일단
자, 어쨌든, 이 조금 문제 오류가 있네요, 그림에.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구심력으로 우리가 반지름,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mv 제곱의 이런 구심력을 원래는 가져야 되는데, 자, 이 구심력으로 쓰인 게 이제 로렌츠의 힘이기 때문에, 로렌츠의 힘은 전하 Q가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자기장 B에서 이렇게 되면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일단 전개를 해봅시다. 자, 요거 날리고. 그죠? 그러면 M은 자, V분의 Q, R, B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뭘 안 줬습니까? 지금 이 R이라는 값은 선생님이 임의로 적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줬단 말이야. B도 줬고, Q도 줬고, V도 줬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이 R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R을. 그러면, 자, 원이 여기, 중심이 여기쯤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이 반지름.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겠죠? 맞나요? 여기가 45도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도 이렇게 45도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뭡니까? 9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L이래. 이게 L이래. 그럼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우리 알 수 있죠? 얼마죠? 루트 2분의 L. 루트 2분의 L. 맞나요? 이렇게? 45도니까. 그럼 저것만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루트 2V의 Q, L,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분모 유리화하면 요겁니다. 유리화하면은 2V분의 루트 2 Q, L,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8번 가봅시다. 58번. 자, 58번에서는 자, 여기 전기장, 축전기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회로에서 보면은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여기 가운데로 전화량 Q를 갖는 L을 딱 쏴줍니다. 쏴주는데 딱 가운데로 쐈기 때문에 요게 2cm라고 돼 있고 요게 20cm라고 돼 있습니다. 요 판의 길이가 비율이 안 맞죠? 그죠? 그냥 이렇게 봅시다. 자, 그리고 스크린이 있네요. 여기에 스크린이 있다.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가 1m 1m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균이랑 전기장 E가 형성되어 있는 평행한 도체판, 뭐 축전기 같은 거가 됩니다. 자, 중간 지점으로 전하 Q가 도체판과 나란한 방향으로 입사를 했다. 자, 이때 입자의 질량, 그 다음에 전하량. 근데 전하량에 보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Q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체 사이에 전기장이 있고요. 도체 사이에 수평 길이, 연직 길이 이런 게 있고. 자, 단 중력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의 가속에 의한 에너지 손실도 무시합니다.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자, 가로 1번부터 볼게요. 판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1m라고 하면 전하가 도체판에 충돌하지 않고 스크린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속력으로 입사시켰다. 자, 전기장을 빠져나온 직후에 Q의 속력은 얼마냐?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자, 보세요. 일단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죠. 가운데로 이렇게 슝 들어가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력만 만든다고 하면 이 입자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휘어지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질 거라는 얘기야. 요거는 이해되죠? 그죠?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휘어질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지금 도체판에 충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도체판에 충돌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이런 거야. 밑에 이렇게 있는데 속력이 빠르면 이렇게 갈 텐데 속력이 느려지면 같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아래쪽으로 F만큼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야. 속력이 느려질수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 요 지점을 딱 지나가는 속력이면 우리가 도체판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최소 속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 지점을 딱 지나가는 애. 요걸 이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V로 딱 쏴주는데 이 V가 빠르면 이렇게, 느려지면 이렇게 되다가 여기 부딪히겠죠? 근데 안 부딪히고 여기를 딱 지나가면 안 부딪히고 최소 속력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속력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저 속력. 그러면 저렇게만 딱 보면 무슨 운동과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출발한 것이 이렇게 가는 거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과 같죠. 그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자유낙하라고 봤었는데 지금 뭡니까? 중력 없죠? 중력 없고 중력 대신에 뭐가 있죠? 전기력이 있단 말이야. 전기력. 그럼 우리는 중력 가속도를 새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 그지? 자, 일단 이쪽으로는 자유낙하처럼 운동을 하고 이쪽으로는 등속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X는 VT죠. VT인데 요거 이제 VX 방향, X 방향의 V고 요 시간 T
시간 t. 자, 그 다음에 이쪽 자유낙하 쪽은 식이 우리가 원래는 h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썼거든요. 근데 이 g는 중력 가속도였지만 이 g 대신에 다른 가속도를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전기력이 중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전기력은 뭐죠? Q이죠. 요게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MA에 해당될 거고, 그러면 A는 M분의 QE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A가 뭡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낙하식에서.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뭘 구할 수 있느냐면 요 식에서 t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의 속도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t를 알면은 이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vx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지점에서 여기 이렇게 가는 속도를 구할 건데 연직 속도하고 수평 속도를 알면 합성하면은 이걸 알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이 속도와 이 속도를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먼저 계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게 얼마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질량이 문제에서 10의 -3승 km라고 했어요. 10의 -3승. 그 다음에 전하량이 10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10의 -5승이네요. 10의 -5승. 그 다음에 전기장이 200. 그죠? 여기 200.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거 -3승, -5승 제하니까 여기 -2승만 남죠? -2승하고 요 동그라미 2개 날리니까 결국 요거는 값이 얼마입니까? 2밖에 안 남죠? 2m/s의 제곱이라는 거. A 값이. 그러면 자, 여기서 떨어지는 요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 t를 구해 봅시다. t를 구해 보면 자, h가 이게 얼마예요? 2cm의 중간이죠. 그럼 1cm입니다. 1cm면 미터로 고쳐 주면은 얼마죠? 1cm는 0.01m가 되겠죠. 그죠? 자, 0.01m 요거 곱하기 2분의 1. 요 A 값에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t제곱이죠. 그죠? 그럼 t는 얼마란 얘기예요? t는 0.1초 이렇게 되겠네. 0.1초. 자,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서 먼저 vx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 옆으로 가는 길이가 20cm니까 0.2m죠. 그죠? 자, 0.2m는 vx 곱하기 0.1초니까 vx가 얼마? 2m/s네. 아, 여기로 딱 가는 게 2m/s네요. 아래로 이제 떨어진 것만 찾으면 되겠네. 우리 그 뭡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 있죠? 세 번째 거 써볼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있었죠? 그죠? 요 식 한번 써봅시다. 그럼 이건 초속이니까 없고, 요게 이제 h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2 곱하기 가속도 2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0.01이죠. 그죠? 0.01. 그러면 요게 V의 제곱. 요게 이제 VY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루트 씌우면은 VY는 얼마입니까? 0.2가 되겠죠. 0.2 m/s. 아,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요 지점에서 이쪽으로 2 m/s고 아래쪽으로 0.2 m/s이기 때문에 합성을 하면 여기 되겠죠. 그죠? 맞나요? 합성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계산해봐. 자, 요 V는 루트에 4 플러스 0.0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루트 그냥 해도 되겠네요. 1 플러스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루트 4.04 이게 되겠죠. 그죠? 뭐 2 뽑아내면 2 루트 1.01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이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2번 풀 수 있겠습니까? 2번. 1번 풀었으면 2번은 쉬워요. 자, 2번은 1과 같은 속력으로 입사시켰을 때 스크린에 충돌하는 지점은 O점에서 얼마나 떨어졌겠느냐라는 거야. 이건 쉬워. 왜 쉬워? 비례적이니까. 보세요. 여기를 딱 통과하죠? 통과하는 순간부터 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대로 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요거 더해주고 요거 1cm 하고 요것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이거는 뭘로 계산하면 되는 비례식. 요걸로 쓰면 되잖아.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죠. 이거 대 이거의 비율. 요거 하나 알고 있잖아. 요거 1m.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이거를 y라고 해볼게요. y.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0.1m가 되죠. 그럼 센티미터로 하면 얼마입니까? 10cm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 1cm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h라고 하면 11c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점부터 여기까지 이게 10cm니까 전체 11cm 0.11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일단 전자기학도 세 타임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뭐 문제가 너무 많다, 그죠? 세 타임 안에 이거를 풀 만큼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파동에 대해서 또 조금 해볼게요. 아니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파동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합시다. 수고.